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가 예. 벌써 2주째 지나가고 있어요. 금방 가네요, 시간은. 근데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예, 또 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유혈 사태를 동반한 국가 맞습니다. 비상 사태가 네네.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최근에 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보도가 있기는 한데 네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카자흐스탄은 새해를 맞았거든요. 네네. 지난 1월 2일입니다. 1월 2일에 카자흐스탄의 서부 지역 주민들이 물가 급등을 항의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1월 5일 새벽에는 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그러니까 한 인구가 180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전체가 면적은 남북한 합친 거에 한 13배 정도 되는데 네. 인구는 한 1,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인구로 네. 보아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알마티에서 수천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시위가 발생을 했고요. 네, 네. 오후에는 수도인 누르스탄에서도 시위가 발생해서 시위대들이 정부 건물 그리고 또 시설들을 점거하고 방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카자흐스탄 그 정부는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네. 진압에 나섰는데 1월 5일에만 1,000명 이상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 1월 7일에는 카자흐스탄 내무부 발표만으로도 시위 관련해서 3천여 명이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26명이 사살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네. 지난 9일 가장 최근 뉴스 같은데 네. 9일 발표로는 6,044명이 체포됐고 164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현 정부 안에서 주요 인사들이 시위를 기획하고 쿠데타를 기획한 거다. 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런 쿠데타 혐의로 주요 강요들이 체포되게 하면서 그야말로 카자흐스탄 사태는 1991년에 옛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에 최대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또 국가 비상 사태를 그렇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정부 안의 주요 인사들이 네네. 쿠데타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물가 급등을 네네네.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1991년에 옛 소련 연방에서 분리 독립할 때 당시 소련 시절에 카자흐스탄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네네. 그 이후부터 2019년까지 당시의 상원 의장이었던 현 대통령인 카심조마르트 토가예프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네. 장장 28년 1개월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퇴임한 누르술탄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안전보장회의 의장을 맡고 또 여당의 당수를 계속 맡으면서 네. 실질적으로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네, 당연히 네. 국내의 어떤 부패와 비효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정치와 어떤 경제의 어려운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어떤 고통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경제고와 물가 급등이 네. 폭발하게 된 그런 도화선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 어떤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나 고통을 주로 받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상류층, 권력층보다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민주적인 국가 체제는 이런 국내적인 불안이 누적되면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다양하게 어느 나라나 하는데 네. 이런 시위 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에서 더 자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시위들이 있어도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좀 유연성이 있는데 비민주주의 체제는 그런 유연성이 없고 상당히 체제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일단 반정부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정부의 전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혈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좀 더 크다는 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민주주의 네. 사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왜 러시아군이 시위 진압을 아, 하려고 네네네네. 이렇게 진주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네. 또 외국 군대잖아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나요? 이게 흔하지는 않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국제 사회를 볼 때 유념해야 할 게 이게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도 우리 국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자유는 제한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주권 국가가 타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국제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국제 국가 간의 조약이나 어떤 합의 다양한 그 용어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네. 결국은 국제법이라는 그런 범주에 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옛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그 중앙아시아 중심의 6개 나라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2002년에 집단 안보 조약 기구를 만들어요. CSTO라는. 그래서 네. 이 집단 안보 기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요청을 하면 군사를 안보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파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요청을 했죠. 이 집단 안보 조약 기구에.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네네. 러시아군 위주의 CSTO 병력이 2,500여 명이 지난주 6일에 카자흐스탄에 진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시할 게 이 카자흐스탄 사태를 중국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이 사실은 중국 중심의 상하이 협력 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중국도 기꺼이 병력을 파병하겠다. 뭐 이런 그걸 또 중국 당국이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쪽이 카자흐스탄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 사태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영향을 줄까봐 상당히 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군이 카자흐스탄에 진주하면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또 불안이 중국 입장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그 영향력 확대를 두고 상당히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120년 전에 조선 말을 보면 그때 동학혁명이 있었거든요. 네.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조선 조정의 요청을 받아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일본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시의 국제법이겠죠. 청나라와 일본이 협의를 한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니까 우리도 군대를 파견할 거야 하고 해서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청일 전쟁의 시작이고 결국은 우리나라 땅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거하고 겹쳐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것이 그 예전의 우리 상황을 이렇게 그 생각나게 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현재 국제 정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몽골처럼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 있어요. 그런데 몽골 서쪽 끝에 있으면서 몽골보다 훨씬 영토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의 주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부딪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워낙에 이 카자흐스탄은 옛날 소련에 속했던 지역인데 분리 독립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좀 회복하려는 그런 성향이 크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군이 진입하는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야심차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가 바로 이 카자흐스탄의 이 바로 1대1로의 주요한 길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정책적으로 상당히 주요한 위치에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무슬림 국가로 신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이 중국이 많이 염려를 하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다가 유럽 쪽에서는 옛날에 유럽의 옛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이 작은 국가들이 사실은 러시아 군대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에 진입하다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위협적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 다음은 우리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이 발트 3국들이 최근에 크다고 해요. 그래서 네. 더 유럽의 나토에 기대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데 네. 또 나토에 기댈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는 것이 또 러시아 입장에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러시아 입장을 또 강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예. 미국 입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가운데서 중국이 러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에서 러시아가 뭐 눈에 띄게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 중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슬쩍 러시아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이나 경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이 중앙아시아나 유럽과 관련을 많이 맺고 진출해야 되는 국익을 위해서 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네네. 한 가지 사태를 두고 각각의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 입장을 그렇죠. 따져가지고 네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